결국 손흥민 친형 이별다. 손흥정, 합의금 100억 내놔. 학부모 실체 터졌다. 짜증나면 금액 더 올려. 변호인 증언.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은 합의금 수억 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선일보는 손 감독과 고소인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손 감독 측은 아동 A군이 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A군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으면서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 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감독은 이 사건을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 라고 강조했다. A군 측은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낮춰서 몇 차례 다시 수정 제안했지만 손 감독 측은 3천만 원을 고수하다가 5월 말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고 전해졌다. 통상적인 배상금은 1,500만 물결표 3천만 정도라고 알려졌다. 당초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 김영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합의금을 1억 원 정도로 높여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하려 했으나 손 감독이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받겠다 며 굳이 많은 돈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다 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A군 부모 측이 손 감독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손 감독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며 대신 고소를 당하고 며칠 뒤 손흥민 등 코치 2명이 A군에게 찾아가 사과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의 입장에 부모가 처음부터 수억 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선 축구 아카데미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그래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지막에 분노의 표현으로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군 측 변호인은 손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이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의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해 고소인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등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A군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군 측은 같은 달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했다. 또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감독 측은 특정 선수를 짚어 욕설한 적은 없으며 체벌한 사실은 있지만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 녹취록 탄원서 손 아카데미 아동학대 피소 급반전, 네티즌들 고소인의 분노 폭발.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와 고소인 A씨의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며 여론이 급속도로 손 감독 쪽으로 기울고 있다.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A씨 측에서 홧김에 5억을 부른 것뿐 먼저 합의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유명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팬들을 분노케 했다. 실제로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 디스패치 유튜브에는 몇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손흥정 측 변호사는 최대 1억 원까지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고 현금으로 1억 원을 드리겠다 라며 상대방 변호사를 회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손흥정 감독 측은 해당 사건은 손흥민과 연관이 없으니 엮지 마라 라며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처벌받겠다 라고 말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손 감독의 폭행에 관한 사실 확인뿐이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시 군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군을 비롯한 4명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공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손흥윤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B군은 C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손 감독은 코너봉으로 허벅지 1회를 때렸을 뿐이다 라고 강조했다. 코치의 체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사건은 선수를 특정하여 체벌한 것이 아니고 체력훈련 과정에서 선착순 달리기 후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대 맞기로 합의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쟁점은 단 1회의 체벌과 엄격한 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손 감독의 말과 지속적인 체벌 및 아동학대에 가까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상반된 주장만이 남아있다. 여기에 당시 함께 코너킥공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또 다른 학부모는 손 감독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3. 손흥정과 이재명의 차이. 기본기 중시하느냐, 무시하느냐. 부전자전. 그도 축구를 했다고 한다. 지금은 축구 아카데미의 감독을 맡고 있다. 그 아카데미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뭔가 과장됐을 것이다. 그의 아들 손흥민이 슈퍼스타이고 손 감독 자신도 책을 내 이미 유명인이 됐다.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를 알거나 그의 아들을 알고 있는 마당에 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순차성을 배제한 채 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 편집에서 공을 빼고 보면 허정무는 축구 신동 마라도나를 향해 를 한 게 된다. 손흥정 감독은 명언을 남겼다.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는 늘 강조한다. 손 감독의 교육 철학은 그의 아들 손흥민에게 그대로 옮겨졌고 손흥민은 기본기를 익히는 데만 꼬박 7년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 훈련이 바로 오늘날 슈퍼스타 손흥민을 만든 것이다. 손 감독의 말은 지금 나사 빠진 대한민국에 큰 울림을 준다.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게 교육일 것이다. 따져보자. 는 직무윤리가 부족한 결과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보자. 만약 누군가 직무윤리가 부족하다면 비싼 강습료를 받고 과로 일관하는 게 를 하는 것보다 편하다. 유명인과 연계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다. 로 지목된 사례들을 보면 그건 이 아니다, 이다, N 비용이 따르지 않지만 관심, N 비용이 따른다. 그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통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축구 아카데미는 훈련하는 곳이지 놀아주는 곳이 아니다.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훌륭한 선수는 존경받을 이유가 있다.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없을 수 없다. 천재는 타고나기도지만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타격왕 스즈키 이치로 선수는 훈련왕이었다. 그는 연습벌레였다.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인 고강도 체력 훈련에 들어갔다. 그에겐 오히려 시즌이 쉬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선수들 행태는 반대다. 시즌 끝나면 예능부터 출연한다. 웃고 물개박수 치고 떠들고 연예인과 구분이 안 된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어릴 적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그 습관은 더 굳어지고 결국 유망주 선수를 망가뜨린다. 역설적이게도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은 더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관찰하건대 아이를 망치는 건 그 부모다. 요즘 한국은 기강AE가 매우 심각하다. 군의 지휘체계가 사라지고 학교는 타가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TV를 켜면 금쪽 이슈가 한창이다. 바야흐로 금쪽이 신드롬이다.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도 그랬어요 말투다. 사실을 지적하자면 그 금쪽 개념 창시자는 럭셔리 계층에 속한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돈 들여 자기 자식 금쪽이 대접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세금 쓰는 교육 현장에서 자기 자식에 대해 금쪽이 대접을 요구하면 그건 무지이자 잘못된 가치관이다. 좌파 상업주의의 덫이다. 그 덫은 무상계급의 사치심과 허영심을 겨냥한다. 하나 묻자. 모두가 금쪽이 될 수 있을까? 허구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금은 희귀해서 금이다. 모두가 금쪽이라면 그건 모두가 금이 아니라는 증명이 된다. 흔해 빠진 돌멩이일 뿐이다.